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두 번째 시간으로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해서 개념 학습 목표입니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에 공감하고 창의적 비판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습 요소입니다. 작품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창의적으로 수용하도록 합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준비됐죠? 자, 소설을 일단 감상할 때, 자, 특히 이 난소공이라는 작품은 자,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난쟁이 가족의 삶에서 산업화 시기의 도시 빈민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세희 작가에 대해서도 좀 보고 갈 텐데요. 자, 조세희 작가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을 주로 썼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작품으로는 웨비우스의 띠, 시간여행 등이 있습니다. 자, 2005년에 연합뉴스에 이런 인터뷰를 조세희 작가가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난쟁이를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 못했지.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읽힐지 나로선 알 수 없어.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깜깜하다는 거.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면 눈물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내 걱정은 그거야. 자, 2005년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30년 전에 이걸 쓰셨거든요. 자, 70년대 중반쯤에 썼다고 봐도 어머나 세상에 30년 뒤에 이게 읽히는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도 사회의 이면에 어두운 이면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은 상징적 어휘가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징적 어휘를 정리를 잘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자, 일단 먼저 난쟁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까요? 난쟁이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죠. 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난쟁이로 상징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난쟁이를 설정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쏘아 올리다. 뭐를? 작은 공을. 큰 공도 아니야. 작은 공이에요. 난쟁이가 작은 공 하나 쏘아 올렸어요. 자, 그런데 난쟁이는 어떻게 쏘아 올린 공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떨어지죠. 그쵸? 공을. 그래서 공을 위로 쏘아 올리지만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하는 그런 제목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목만 읽었는데도 벌써 막 좀 씁쓸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 난쟁이 가족이 살았던 공간적 배경, 동네는 어디냐? 한 재개발이 되는, 자, 철거를 하려고 하는 동네거든요. 하필 그 동네 이름은 뭐냐면 낙원구 행복동이네요. 자, 딱 듣기만 해도 뭐예요? 아, 반어적 표현이구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 우리 슬픔이 기쁨에게 하면서 반어적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왔잖아요. 그쵸? 자, 다시 말해서 반어적 표현. 자, 낙원구 행복동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곳을 지옥으로 느끼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뭡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낙원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이네요. 자, 이렇게 하는 효과는 뭘까요? 동네의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서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 소설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요. 철거를 함에 있어가지고요. 철거 계고장이 날라왔을 때 그 계고장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정부 입장인 거였고요. 이 철거에 대해서 이 가족들도 조금 태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영호는 철거를 거부하는데 좀 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철거에 좀 응하는 편이에요. 순응하고 있죠. 이거를 영호가 굉장히 못마땅해 또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인데요. 자, 아버지는 달나라를 꿈꿔요. 그래서 이상적인 면모를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설 속에 보면 지섭이라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 자, 그 책에도 좀 심취를 하고 좀 이런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어머니는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정이 많은 그런, 우리네 어머님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일부의 서술자인 영수는, 자, 첫째 아들인데요. 이 영수는, 현실적이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냉정한 편입니다. 자, 영호는 둘째 아들이고요. 자, 2부의 서술자인데요. 감정적이고 현실에 반감이 많은 인물로 이제 서술이 됩니다. 자, 3부의 주인공이죠. 자, 3부의 서술자인 막내딸 영희는 순수하고 여린 면모가 일단 장점이자 뭐 어떻게 보면 단점도 되는 좀 씁쓸해지는 장면이 하는데요. 자, 작품 전체 구성 볼게요. 자, 1부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영수가 서술자고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철거 계고장을 받습니다. 2부의 서술자는 영호인데요. 자, 영호가 서술하는 데서는 영희가 투기업자를 따라서 가출을 해버리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난쟁이 가족의 집은 철거가 됩니다. 자, 3부에서는요, 영희가 나로 등장하면서 서술자 역할을 하는데 영희가 투기업자에게서 입주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공장 굴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품, 대충 이제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난소공이 어떤, 내용인지는, 굵직굵직하게 좀 봤습니다.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웬만한 교재에, 난소공은 다 실려 있고요. 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북이라든지 이 교과서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난소공은 접해볼 수 있으니까 꼭 작품을 찾아서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품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 연작소설입니다. 성격은 사회 고발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자, 배경은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자, 어딥니까?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반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주제가 잘 부각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중심 어휘의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중심 어휘라고 하면 제목부터, 그죠? 그리고 안에 나오는 뭐 공장 굴뚝, 그쵸? 이런 것들이라든지, 철거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정색 승용차,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푯말, 그쵸? 이런 것들, 뭐 어떤 거를 상징하는가
자, 요거 짚어놓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도 있어요. 자, 1부, 2부, 3부 연작이 되면서요. 자,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여기서는 그 서술자가 바뀝니다. 그쵸?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설에 나타난 갈등 양상. 자, 이게 소설은 원래 갈등 문학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인물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자아 스스로와의 갈등도 있고 사회와의 갈등도 있거든요. 자, 이 소설에서는요, 사회와의 갈등도 이제 다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짚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잘 해내리라 믿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는 장면에서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공부를.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고리를 한번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도 엮어서 자기만의 탐구 노트가 또 추가되면 얼마나 더 거창해지겠습니까? 그죠? 지식이 엄청 확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학습 뇌구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수능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재밌게 알차게 그리고 확장시켜 가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